자, 계산 구조 우리 암기 코드 어떻게 했어요? 양필이가 그쵸 양필이가 먼저 양도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뭐를 차감한다?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양필이가 근데 필요경비 세 가지 뭐 있었어요? 취자양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수가 양도비용입니다. 어떤 건물을 올해 만약에 10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10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비용이 뭐 있냐? 10억 받기 위해서는 상가격이 있을 거 아니냐? 취득가액. 보유 기간 동안에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 자본적 지출. 이번에 부동산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중개보수 같은 거 지급한 것들 취자양 세 가지를 빼줘요. 자본적 지출의 반대말은 뭐였어요?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때 안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은 안 빼줍니다. 야,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 뭐예요? 양도 차익이에요. 양필이가 뭐를 배우기 위해서?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일단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만 해주죠. 근데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최대 몇 프로 한도로? 30%를 한도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세법상 순이익인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소득금액이 나왔으니까 무슨 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자, 근데 양도소득공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1년에 얼마? 250만 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뭐예요? 과세표준. 그래서 양필이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양본과에 들어갔다. 과표가 나왔으니까 뭘 곱해요? 세율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올 겁니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죠. 양도 차익을 구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더라.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게 되면 33회 때 문제의 계산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되었어요. 한번 풀어보신 분 풀어봤어요? 자, 그럼 답 뭐예요? 4번이요? 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 또 풀어보신 분. 자, 선생님 몇 번? 5번? 큰일 났네. 또 예? 1번. 네, 답 1번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갑의 매매 2024년도 5월 1일 날 등기단 토지 취득에 대한 자음자료를 이용하여 자,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빼라는 얘기예요? 기본공제. 그러니까 이거 틀렸을 때 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면 다. 맨 먼저 주의할 거는 과표를 구하라는 거니, 소득금액을 구하라는 거니, 양도차익을 구하라는 거니, 그걸 먼저 보셔야 돼. 예, 그러니까 과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빼라? 그렇죠. 양필이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양본과니까 그래 기본공제까지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기본공제 써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기준시가가 나와 있고 실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시가대로 계산을 해요? 실거래가 우선이에요? 실거래가 우선이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먼저 양도가액 6,700에서 얼마를 빼요? 그래서 4,200을 뺍니다. 6,700에서 4,200을 빼면 얼마예요? 2,500만 원. 자, 그런데 양도비용도 4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 건물을 내가 옛날에 4,200 주고 샀는데 이번에 6,700을 받고 파는데 양도비용이 400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요거 양도비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 뭐라고 했어요? 잘 수치해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 400을 빼요 또. 네, 400을.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2,1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2,100만 원이 뭐예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은 2,100입니다. 2,100이라고 쓰신 분들은 일단은 잘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원하는 바는 아니죠. 자, 그다음 뭘 빼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보유기간 몇 년? 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자, 요러면 이제 자 소득금액이 될 거예요. 자, 소득금액도 얼마가 됩니까? 똑같이 2,1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득금액이 나왔으니까 소득공제를 빼야겠죠. 자, 얼마? 250만 원. 그런데 250만 원이 자산별로 250이에요. 1년에 250이에요. 1년에 250이면은 이거 말고 만약에 다른 양도 자산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해라, 고려하지 말라. 고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만 신경 쓰지 딴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얼마 빼요? 250만 원 빼죠. 다음 몇 번?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2,100에서 250만 원 빼. 야, 여러분 지금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거는 계산 문제도 아니고 아까 했던 그 산식 있죠?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본 문제예요. 그냥 이건요. 요거 맞추신 분 많이 계십니다. 예, 축하의 박수를 한번 이렇게. 잘하셨어요. 많은 분들은 이걸 보고서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이 정도 문제 나와요.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냥 계산 구제를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할만해요? 표정이 지금 이렇게 했어 지금 이렇게 또. 벌써부터 어떻게 자,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먼저 뭘 정해요? 양도가액.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그럼 양도가액부터 정할 때는 항상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몰라. 자, 이런 경우 무슨 순서? 매감기 순서. 실거래가를 우선으로 하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매매사례가. 매매사례가도 없는데요.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는데요. 그제서야
기준시가. 자, 하지만 실거래가부터 감정가액까지는 금액이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결정되면 그 다음에 넘어와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부터 환산 취득가액까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했다. 그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결정됐으면은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실제 금액으로 빼줄까 말까 이걸 정합니다. 근데 얘를 빼주려면 반드시 취득가액이 뭐 실제 거래가액이 돼야만 이것도 실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취득가액을 만약에 얘는 실거래가로 해도 취득가액을 만약에 실거래가로 못하고 뒤로 가면은 얘 못 빼줍니까? 네, 못 빼줍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계산 공제액으로 가야 되죠. 계산 공제액은 뭐 곱하기 3%였어요. 취득 시 기준시가 곱하기 3%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취득가액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자, 취득할 때 어떤 아파트 아니면 어떤 건물 5억 주고 사면 딱 5억만 들어간 거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대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취득세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현금 주고 산 게 아니라 할부로 샀습니다. 그럼 이자가 들어간다. 자, 이자는 돼요, 안 돼요? 된다. 하지만 연체 이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러버리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되는 이자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현금으로 5억 살래? 아니면 할부로 5억 2천 주고 살래? 그때 2천만 원. 요건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어떤 쟁송이 있었습니다. 자, 소송 비용, 화해 비용도 취득가액에 들어가지만, 자, 요건 제일 중요하죠. 지출한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산입됐다. 양도 때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하나의 증빙은 한 군데만 써야 되지.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넣던 양도 때 경비로 넣던 둘 중에 한 개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왜 이거 어렵죠? 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뭐가 있어야 된다? 적격증빙.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되고,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수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거는 뭐야?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넣었다. 양도세 때는 못 빼. 이거 안 된다. 둘 중에 한 개만 넣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양도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중개보수인데 시험에는 이상하게 얘를 좋아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세무사들한테. 그렇죠. 세무사들한테 양도세 신고 대리 맡기고 수수료 주는 거. 아, 요것도 양도소득세 때 뺄 수가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다라고 했고요. 장기보호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이제 조합원 입주권도 들어가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되지. 아니 조합원으로 취득해서 조합원으로 양도하면 부동산으로 갖고 있던 기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유기간 곱하기 몇 프로? 자, 그러면 8년 6개월 15일 보유했습니다. 8년 6개월 15일 몇 프로? 16%. 연수 밑으로는 다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9년 11개월 20일 그럼 몇 프로? 18%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최대한도 얼마까지? 그렇죠. 30% 한도. 하지만 1세대 1주택인데 하필이면 비과세가 안 된 고가주택이었습니다. 양도차익도 일부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장특공도 많이 해주겠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자, 그 중에 거주기간 몇 년?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각각 40%, 최대한도 얼마까지? 80%까지 중복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건물 양도에 따른 장특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26회 때 문제입니다. 자, 1번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오케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도 안 되고 국외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유기간 계산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몇 년 보유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도 안 되고 미등기도 안 됩니다. 이거 맞는 질문.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맞나요? 오케이. 이것도 맞는.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데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자, 장기보호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상하게 요거 오답으로 낼 때는 2년 6개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년 6개월 좀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답은 3번이죠.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5억에 사서 10억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은 5억 원인데 이 양반이 만약에 20년을 보유했네요. 아, 그러면 5억 곱하기 30%인 1억 5천만 원만큼을 빼주겠다 이 뜻이에요.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 보유기간 15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얼마다? 30이다. 15 곱하기 2 하니까 전부 다 맞는 지문이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기본 공제입니다. 자, 얼마 해요?
250만 원. 자, 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하지만 이 얘기는 내가 토지를 팔아도 해주고 입주권을 팔아도 해주고 영어권을 팔아도 해주고 주식을 팔아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산별로 해줍니까? 소득별로 해줍니까? 소득별로. 그렇죠.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자, 이렇게 소득별로. 미등기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된다. 국외 양도자산은 된다. 국외 양도자산은 된다. 자, 이건 잘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자, 요거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산별로,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각각 얼마? 250만 원. 자산별로가 아니라 1년에 250이에요. 똑같이 토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3월에 토지를 팔고 9월에 토지를 팔면 각각 250이 아니라 1년에 250. 그럼 250을 한 번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월에 팔고 해를 넘겨가지고 팔아야겠죠. 그렇죠? 자, 이거 OX. X는 5. 자, 장특공과 기본공제를 비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산, 토지, 건물, 입주권 하지만 얘는 당연히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안 됐었고, 자, 하지만 얘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다 됐었습니다. 자산별로 아닌 소득별로 해줬고, 3년 이상 보유로 해야 되고, 하지만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250만 원만큼은 해줘요. 자, 그리고 보유기간 곱하기 2% 30% 한도지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80. 근데 얘는 그냥 정액으로다가 자, 1년에 250만 원입니다. 자, 얘를 잘 봐야 돼요. 미등기 국외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는 미등기는 안 되지만 국외는 된다 안 된다? 국외는 된다. 요게 시험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거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공제 가능 여부에 OX 하시오. 자, 해봤나요? 자, 요거 뭐예요? X. 자, 요건요. X. 얘는요. X. 얘는 오 잘 보시라고. 요건 된다고. 자, 다음에 세율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걸로 갑니다. 자, 미등기 70.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나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라고 나오면 이제 얘를 적용을 합니다. 얘를 잘 봐야 돼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그리고 6에서 45인데 자, 여러분 과세 표준 얼마 이하가 6%였어요. 기억나세요? 1,400. 얼마 초과가 45%. 10억입니다. 10억. 오케이. 자, 비사업용 토지 농지인데 농사 안 짓고 갖고 있다가 팔았다. 대지인데 건물 없이 갖고 있다가 팔았다. 이런 경우 10%씩 더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1년 미만 보유하면 70, 2년 미만 보유하면 60%. 그리고 요거는 원래 적용을 하지만 언제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도 5월 9일까지는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별 큰 문제가 없으면 1년이나 2년 정도 연장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자, 근데 분양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그렇죠? 자, 그래서 5번. 자, 요거 언제 나왔다? 이번 시험에 34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양도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2024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이거 외에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 감면 같은 거 고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유기간 6개월인 등기된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이면 아까 처음 걸 적용해야 되죠. 6개월이면 몇 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로 했죠. 40이에요? 50이에요? 50. 이거 50. 자, 2번 보유기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자, 무슨 권? 분양권이네. 자,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10개월이면 1년이 안 됐죠. 70이죠. 그럼 답은 뭐다? 2번. 오케이. 자,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 3번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 건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년 미만인 경우 50,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이죠. 얘는 뭐예요? 40. 자, 이제 정확히 하면은 무조건 40이 아니라 얘는 6에서 45%하고 둘 중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 보유하고 짧게 보유하고 40인데 누구는 2년 이상 보유했는데 4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적용해서 3개 계산해보고 이거 적용해서 계산해보고 둘 중에 큰 걸로 가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30은 없다. 30이라는 세율은 없어요. 보유기간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주택이랑 똑같죠. 1년 10개월인 경우에는 얼마? 60 아니 60 이렇게. 1년 미만인 경우에 70, 2년 미만인 경우에 60이죠. 보유기간 2년 6개월인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1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얼마? 60 그렇죠. 오케이. 이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 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2024년도 5월 9일까지는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해주겠다니까 얘가 출제가 될 가능성은 조금 그런데 얘는 잘 보셔야 돼요. 미등기는 일단 세율이 70, 그리고 장특공 안 돼요. 기본공제 안 돼요.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만 조금 더 냈나 뿐이지 장특공도 되고 기본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맛?
매운맛.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으나 빨간색으로 하면 안 보이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자, 얘는 무슨 맛? 순한 맛, 매운맛, 순한 맛.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순한 맛.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것도 공제 가능 여부에 OX 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등기는 장특공 안 돼요. 기본 공제 안 돼요. 자,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 된다고. 자, 그리고 기본 공제 된다고 둘 다. 요거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양도세는 납세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요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한 번 하나만 두고 있지만 얘는 확정 신고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이하게 예정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니까 국세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과세관청이다라고 하는 건 세무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세니까 주소지 관할 그리고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정 신고가 중요하죠. 언제?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월 16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정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5월 말까지. 절대로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5월 말까지. 자, 하지만 요건 읽어보시고 부담부 증여다. 자, 이런 경우에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3월 16일 날 부담부 증여를 했다. 이런 경우 5월 말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정 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어도 아니면은 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남은 게 없이 빵이에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억 손해 보고 팔았다. 이러도 뭐 해라? 예정 신고 해라. 예정 신고 안 하면은 네가 손해 보고 판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그 다음 연도. 소득세는 무조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입니다. 자, 그리고 확정신고도 과표가 없다든가 과세표준이 하필이면 0이네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네 이런 경우라도 해야 되고, 시험엔 얘가 많이 나오죠. 예정신고로 하면 확정신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자, 기억이 중요. 예정 신고를 2번 이상 했는데, 자, 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 나머진 전부 다 뭐예요?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납입니다. 자, 분납 얼마 초과하면? 1,000만 원. 자,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왜? 재산세는 250 초과하면 2개월. 그 다음에 종부세는 250 초과하면 6개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12월 29일자로 재산세 분납이 바뀌었습니다. 12월 29일자로 바뀌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정오표를 나와드릴 건데, 자, 그래서 재산세는 253개월이에요. 세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뜬 거 쭉 바뀌어 이렇게. 12월 29일자로 바뀐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건 정오표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해줄게요. 가장 크게 바뀐 게 252개월로였는데 지금까지 253개월. 불안한 게 뭐냐면 얘 바뀔까봐. 아직까지 소득세법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또 중간쯤 가다가 지방세하고 조금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미하고, 올 한 해만큼은 재산세는 250, 분납이 3개월, 종부세는 256개월, 얘는 1,000만 원 이렇게 버라이어티 해줬다. 그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끔찍하죠? 네, 그래요. 자, 다행인 거는 그때 바뀐 거는 이제 기본 과정 때 수업이 안 해도 오늘 하는 내용 중에도 12월 29일자로 바뀐 내용들이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분납할 수 있는 거는 2,000만 원 이하다 이런 경우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1,600이네. 그럼 일단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600만 원은 나중에, 2,000만 원 넘는다, 한 3,0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1,500 잘라야 할 수 있다는 거고, 요것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납은 확정 때만 된다 아니면 예정 때도 된다. 예정 때, 확정 때 다 된다. 요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부가세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지방소득세가 뭐예요? 소득세 붙는 지방세. 자, 몇 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세를 만약에 계산을 해봤더니 1,0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내지만 여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얼마? 100만 원만큼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7번 소득세법상 과표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회 때 문제입니다. 자, 1번 2024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을 했습니다. 2024년도 6월 30일에 예정 신고할 수 있다. 자, OX. X죠. 부담부 증여란 말이 나왔으면 맞는 지문이지만 지금은 부담부 증여란 말이 없죠. 그냥 일반적인 양도죠. 그럼 언제? 5월 31일, 그렇죠. 5월 31일까지. 이거 틀렸죠.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이다. 6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OX. 이게 맞죠. 그렇죠. 오케이. 1,000만 원까지는 먼저 내고 1,000만 원 넘는 600만 원만큼을 분납할 수 있고,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이다. 야,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왜 없어요? 있다. 1,0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분납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할 수 있겠죠.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아 뭐야 해야 돼. 아닙니다. 해야 된다. 예정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과표가 없습니다. 자,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한다 이것도 한다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요 정도 문제는 괜찮죠?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8번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재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번 이상 한 자가 자 누진세율 적용 6에서 한 45% 적용되는 이런 것들이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OX 5 그렇죠. 31회 때 5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